사실 그 일가 선생님은 우리를 가난한 식구로 만들기도 하셨고 우리의 삶의 빛깔을 바꿔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가 선생님이 보여준 게 자꾸 보잘것없는 작은 일 같은 데서 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신 모습을 저는 그걸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꾸 소소한 일, 그것도 성실히 잘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성실히 잘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정신을 우리 늘 가지고 살면서 뭔가 좀 일가 선생님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일가 선생님을 본받아 살아온다고 노력하다가 노후가 돼서 좀 더 흙과 가까운 생활을 해보려고 기촌에 살고 있는 이한기 장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김용기 장로님께 영향을 받고 가난한 사람이 된 사람의 아내가 돼서 함께 살고 있는 박에스더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죠. 제가 가난한 교육을 먼저 받았거든요. 이 사람보다. 제가 일가 선생님 처음 만나게 된 것은 일가 선생님이 막사사의상을 수상하셨을 때 제가 고등학생 시절인데 교양 강좌 시간에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진학을 고민하고 있을 때 일가 선생님 말씀을 듣고 농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국가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농과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농과대학 생활을 하는 중에 우리 부모님을 물놀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데 갔다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 가서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다른 전공을 바꾸라 하는 여기까지. 그때 막 산업화 시대가 됐어요. 네,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 내가 이거 잘못된 선택을 한 건가. 나는 분명히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 한 것 같은데 왜 주변 사람들이 이걸 안 좋게 생각하는가 이런 고민을 하다 더 나아가서는 내 인생 자체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굉장히 방황을 했죠. 누구나 겪는 그 청소년 시절이겠지만 그러다 대학 졸업이 가까워 오는데 그때까지도 아직 방황을 하고 갈 길을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일가 선생님 생각이 나가지고 가난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 바로 이 책인데 이 책을 이제 찾아서 이제 밤새도록 읽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바라는 답이 다 여기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로 일가 선생님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죠. 제가 찾아온 이유를. 그 다음 교육을 받고 싶다고. 그랬더니 이제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닌다 그랬더니 학교 교수님의 추천서를 받아오라. 그렇게 했고.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이실직고를 못 해가지고 거짓말을 좀 했죠. 해가지고 어디 학교 캠프에 간다고 하고 또 학교에다가는 이제 군대 갔기 때문에 휴학을 한다. 휴학계를 내고. 그래가지고 제 딴에 큰 결단하고 교육을 가서 2주월 봤는데 그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생각을 전 바꿔놓으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한 번은 이제 제가 맨 앞에 앉아서 교육을 받는데 나보다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다 나와보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보다 다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교육을 받으러 왔느냐. 그런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참 못났고 1등 의식도 있고 자신감도 없고 이렇게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그분보다 못한 게 없더라고요. 그냥 키도 내가 적다 생각했는데 그분 나보다 적고 그분은 나는 대학교까지 다녔는데 그분은 중학교밖에 안 나왔고 또 평생 농사밖에 안 짓고 그런데 뭐로 봐도 인물로 봐도 내가 못하지 않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도 같은 느낌이겠지만 저는 그때 그분 강조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인간의 그 능력과 모습, 가져있는 그런 재주 이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믿고 절대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은 그게 이제 복민주의인데 복민주의 사상으로 살면은 성공할 수 있고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에 저는 아주 큰 감동을 받고 거기를 바로 크리스찬이 됐고 위대한 삶을 살아봐야겠다. 거기는 바로 이제 고무지 신고 이제 치약 칫솔 이제 적게 쓰고 이런 것부터 이제 배웠죠. 그래서 결혼까지도 여기서 꼭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와서는 열심히 이제 새벽부터 교회도 다니게 됐고 또 학교에 가서도 많은 학생들한테 제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결혼도
믿음 좋은 목사 딸이면 좋겠다. 거기다 더 붙인다면 제가 키가 좀 나보다 키가 좀 크면 좋겠다. 내가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 둘째 딸이 잘 좋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뭐 희망사항이기도 하고 기도 제목이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허락하셔가지고 이렇게 목사님 딸하고 인연이 돼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나는 조건이 뭐 신혼예물 이런 건 안 해도 좋은데 조건이 꼭 가나안에 가서 그 선생님 일가식으로 결혼을 해야 되고 신혼여행을 가지 말고 그 시간이 없으니까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신혼여행 포기하고 일가식으로 거기서 결혼식을 해야 된다. 이 조건을 해서 처음에는 뭐 눈물 흘리면서 안 한다고 못 한다고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을 따라서 가나안 식구가 된 건데요. 사실 그 일가 선생님은 우리를 가나안 식구로 만들기도 하셨고 우리의 삶의 빛깔을 바꿔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이 선생님 얘기한 대로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서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를 믿는다는 조건 때문에 서로 만나서 농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미래에 함께 농촌에 가서 일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다른 혼수는 필요 없고 두 가지 혼수가 필요한데 가나안식 결혼식을 하고 김용기 장로님의 주례를 받는 것이 혼수가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거기서 교육을 받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제가 이분하고 결혼을 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목사딸이고 그래도 서울에서 중견교회 목사딸이었기 때문에 교회에서 결혼식 하는 게 당연한 거였는데 우리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김용기 장로님이라면 거기에 가서 당연히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주셔서 사실 청첩장도 없이 하객도 없이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1976년 12월 4일에 결혼식을 가나안 김용기 장로님 주례로 받고 또 신혼여행 물론 없고요. 이틀 기다려서 시작되는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3박 4일 가나안 특별교육을 받으면서 가나안 식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신 일가 김용기 장로님의 영향 이런 것이 지금 47년을 지나온 우리 결혼 생활에 빼놓을 수 없는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 계기보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가나안 교육을 받고부터는 결혼식도 거기서 하고 애들도 무조건 교육을 시키고 나도 또 반복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애들도 다 아들, 딸 하나씩 있는데 교육 받도록 했고 나도 이제 22살에 내가 처음 받았기 때문에 그다음 두 배 되는 44살에 또 받았어요. 그다음 66세에 받아야 되는데 그때는 그걸 못 챙겼고 이제 건강하던 앞으로 88세 한 번 더 받았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댁 식구들이 태계 이씨 집안의 유교 집안이고 우리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이래서 사실은 우리가 일가 선생님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이 사람이 집안에 기독교인이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일가 선생님을 통해서 기독교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사이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나서 살고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가나안 농군학교 이야기를 하고 일가 선생님 얘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50대 때인가 아이들한테 그 아빠는 너희들이 다 가나안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도 교육을 받은 10년 주기로 한 번씩 재교육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아빠 생각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순순하게 가서 다 교육을 받고 아마도 그 속에 가나안 정신이 씨가 심어져서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이제 기독교인이 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정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농업계통으로 배운 대로 직장을 가지면서 농촌 농업을 위한 일을
하게 되는 것도 다 일가 선생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무슨 일을 해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 늘 그냥 좀 열등의식이랄까 그런 자신감이 없고 소극적이었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적극적이고 뭔 걸 하면 주도적으로 하게 되고 불평 불만보다는 감사한 마음으로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많이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지금 보면 일상살이가 참 많이 변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많이 살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저는 그 가난 생활 현장이라는 거 조그만 수첩같이 생긴 거 있어요. 이 선생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건 늘 여기에 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거기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여러 가지 그 헌장, 생활 헌장이 있는데 그 중에 저를 이렇게 영향을 가장 그 임팩트 있게 마음에 와닿은 거는 한마디 말이 보증수표가 되게 해야 한다. 그 말씀이 있어요. 세상살이에서 자기 말이 보증수표가 되면 거기에 복음도 그 속에 들어있고 김용기 장로님의 정신도 그 속에 들어있고 또 나의 부모님의 교훈도 그 속에 들어있고 그거 하나면 참 여러 가지 표현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늘 마음속에 있어서 어느 직장에서 어느 조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말이 신뢰가 있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가 돼야 한다. 그 말에 저는 늘 이렇게 심취하고 있고 지금도 좀 말 바꾸고 싶은 때가 많이 있죠, 사실. 근데 말 못 바꾸고 말한 대로 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선한 영향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김용기 장로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일가재단에서 관계를 많이 하고 살아왔는데 이제 시골로 오니까 좀 소원해진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일가재단에서 하는 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후원을 하고 싶고요. 그 방해에 대해서는 일가 부수장 일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하는 일이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보다도 다음 세대에서 꼭 일가 정신의 한 말씀을 한다면은 이 일과 글로의 그 신성함에 대해서는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일하는 도를 선생님은 집 앞에 세워놓으실 정도로 일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꿔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새 젊은 세대가 황금 만능주의고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또 일 안 하고 또는 편하게 돈 벌려고 하는 이런 세태에서 일과 노동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그 신성한 생각, 밥 한 끼 먹으려면 한 끼에 4시간씩 일하고 먹어라 이런 말씀을 그 생활 현장에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일과 노동의 신성함을 얘기를 해주려면 어떤 툴이 필요할 것 같아요. 1988년에 김용기 장로님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농민장을 이게 농협 한호선 회장님이 주창하셔가지고 하셨는데 그 농민장에 가서 정말 김용기 장로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왔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이 조문을 하고 그러면서 일주기가 될 때에 일가재단이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그때 일가상이라는 거를 제정했고 그랬는데 그 일가상이라고 하는 거를 제정할 1980년대 후반에 그때의 우리 시대상과 문화와 지금은 너무 많이 달라져서 특히 최근 한 10여 년 동안에는 청년 일가상을 만들어서 상을 줬기 때문에 격려한 잘 살아가려고 하는 청년들에게 상을 줬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이제 다 배출되어서 그들이 작은 일가로 살아가고 꿈을 꾸고 있으니까 그분들에게 기대를 하는 게 우리 이제 나이 많아서 새로운 생각이 열려지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그분들에게 기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굉장히 달라졌다고 문화가 달라졌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강좌를 하고 뭐 이렇게 대면하는 게 우리의 문화였다면 이제는 비대면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일반화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일가 사상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가. 아마 오늘 우리 이런 인터뷰도 그런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그 청년 일가상 받으신 분들이 모여서 새로운 개인이 아닌 이 단체의 일가 정신을 다시 한번 단체의 힘으로 앞으로 밀어나가 보는 거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작은 일가들이 많이 이제 우리가 발견해가지고 그분들을 세워놨으니까 그분들에게서 그 선한 영향력을 다 끄집어내서 바로 이런 유튜브나 또 비대면의 어떤 형식으로 해나가는 방식 이거 외에는 우리는 나이 먹은 사람들의 아이디어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나이가 들어 보니까 그 나이가 들면은 주로 이제 건강을 챙기게 되고 또 바쁠 때 젊을 때 못하던 일을 해보고 싶고 또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또 좋은 데 구경도 하고 싶고 또 뭐 즐거움도 찾고 싶고 또 한편은 여유 있게 쉬면서 여유 있게 사는 그런 삶을 되게 희망하죠. 근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탠다면은 일가 정신의 핵심은 복민주의 사상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씀 중에 그런 것도 있지만 복 받는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다. 근데 흔히 이제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인사를 많이 하지만은 내가 편하게 또 쉽게 뭐 잘 살게 하는 이것만 바라는 것은 기복신앙이랄까 기복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 일가 선생의 복민사상은 내가 땀 흘려 일해가지고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복받는 삶이 아닌가. 그래서 노후에는 젊을 때하고 달라서 각박하게 내가 경제적인 활동만 하지 않으니까 그 다른 일들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복받을 짓을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좋지 않겠니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은퇴했고 이러니까 복받는 짓을 하자 해서 문경으로 귀촌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밭이 원래는 이 꽃밭이 아니라 농토였어요. 밭이었어요. 그 배추, 무를 심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예쁜 꽃밭을 만든 이유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눈을 시원하게 하고 즐거움을 주고 마음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밭을 내놓은 거거든요. 사실 뭐 그 잡초 뽑고 그 꽃밭을 가꾸는 거 너무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너무 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있다고 할까요? 좀 매우 소극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일가정신을 받았으니까 김용기 장로님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족보다는 이웃을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 사랑 먼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사실 이제 주민들에게 열어놓고 아무 때나 오셔서 차 드세요. 아무 때나 오셔서 즐겁게 대화하다가 가세요. 그래서 늘 어떻게 하면 동네 사람들에게 좀 더 기쁘게 할까? 이거 저 할머니 좀 갖다 드릴까? 저분들하고 오늘 뭘 할까?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일상인데 그런 힘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힘이 일가 정신에서 나온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우리의 삶을 우리 시니어들의 삶에서 좀 펼쳐가는 거 이런 거가 좋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조금씩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가지든 열심히 후원해 주시고요. 예, 굳이 저도 이제 평소에 살고 마음속에 있는 것은 일가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하고 뭔가 좀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늘 그건 의식 속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일가 선생님이 보여준 게 자꾸 보잘것없는 작은 일 같은 데서 큰 위대한 삶을 살아가신 모습을 저는 그걸 굉장히 감동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자꾸 소소한 일, 그것도 성실히 잘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처음 교육을 받을 때 놀라운 거는 처음 가니까 첫 강하니까 기억을 잘하고 있어요. 저는 소변 보는 일, 아무데나 가서 소변을 막 보면 안 된다 말이죠. 이런
그걸 하고 그때에도 지금같이 화장실 깨끗이 않을 때예요. 역전 화장실에 가면은 굉장히 난잡하게 보고 이런 때인데 잠자는 거, 그 치약 칫솔 하는 거 아주 적은 일이지만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길을 걸 때도 막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고 정자세로 걸어야 되고 잠을 잘 때도 아무렇게나 편한 대로 자는 게 아니고 정자세로 자야 되고 그래서 그런 것이 별거 없다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을 성실히 잘 함으로써 큰 일을 할 수 있다. 저는 그 정신을 우리 늘 가지고 살면서 뭔가 좀 일가 선생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지 않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저도 다 동감이고요. 우리가 일가 가족으로서 또 일가재단의 식구로서 참 귀한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많이 만나고 서로 좋은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그게 우리까지만 그치면 안 된다. 그게 좋은 물줄기가 다음 세대로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무슨 좋은 걸 남겨야 되지 않겠나. 뭐를 남겨야 하나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에게 일가 정신을 이야기하면은 다 도망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좋은 모습을, 우리 좋은 공동체의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끼리라도 좀 더 지금보다 좀 더 멋진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 나이 들었다고 뒤에 처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좋은 공동체의 모델을 만들어서 작은 공동체들끼리 만들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또 그들이 그 속에서 놀면서 또 새로운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사람이 자기가 어느 공동체에 소속해 있었는가가 삶의 빛깔이 달라지고 향기가 달라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끼리라도 좀 더 좋은 의미 있는 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그렇게 또 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